재밌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. 만약에 있잖아요. 호남을 방문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. 그러면 이재명은 호남을 벌릴 수 있을까? 야, 그러면 딱 저희 그 세 번째 얘기로 연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그 잘 넘어가네. 한동훈 위원장의 대단해. 호남 네네. 방문에 대해 가지고 교수님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.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몇 번이나 지금까지 협박을 받았습니다. 네네. 그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집 앞에도 토치를 갖다 놓는 개남이라고 하나요? 그 개딸남이라고 하나요? 뭐라 하죠? 그거 개아들이라고 하나요? 네, 개아들. 그 개아들 같은 사람이 개딸이 꼭 여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남녀 다 포함하니까. 포함합니다. 네. 그래서 그 개딸인지 개아들인지 그렇게 집 앞에다가 토치를 두는 일도 있었고요. 네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도 SNS 단톡방이라고 해요. 무슨 뭐 네네. 오픈 채팅방이라고 합니다. 네.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호남 오면 네.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. 진짜 뭐 어떻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관련된 또 수사가 됐었는데 하필이면 그 네. 글을 올렸던 사람이 호남 또 분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,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호남 가는 게 좀 경호상도 문제가 되고 위험하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갔습니다. 예.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호남행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, 교수님? 호남에 네. 간 거를 좀 전에 알았습니다. 자, 어떻게 이렇게 교수님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관심이 이재명에 없는 꽂혀 있었단 말이야. 이재명에. 그리고 아침부터 진짜 의사 사이트 다 가가지고 그거는 공부하고 맞습니다. 캡처하고 말이야. 사실 오늘 교수님이 나오신 목적은 이재명의 이 브리핑 서울대의 어떤 양아치짓 이거를 지금 비판하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좌파들이 거의 이거에 대해서 쉴드를 못 치겠어요. 왜 서울을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쉴드를 못 쳐. 맞아, 이거는 확실하면 이게 지금 역풍이 불고 있어가지고. 근데 확실한 거는 호남에 간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김종인, 개준수기 이런 애들이 맨날 호남 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매번 강조하는 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 정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그 동료 시민의 분명히 지역으로 통해서 우리가 나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. 호남 분들도 우리가 당연히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품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호남에서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준석과 김종인 등등 뭐 세보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호남에 가서 좌파 클릭한 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여론조사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.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이 됐던 게 개준수기의 갈비신당. 그 갈비신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. 이준석의 신당 지지율이 여러분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? 10%도 안 됩니다. 7%밖에 안 나오는데 이 7% 수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지율을 더 많이 가져갔더라고요.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28%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갈비신당 국민의힘을 28% 지지하고 민주당을 25% 지지하겠다. 사실상 그러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거죠. 개딸들 40대 50대 그 개딸들이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었구나.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선거에 가서는 누구를 찍겠습니까? 이재명을 찍겠죠, 그렇죠? 이준석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게 정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뭐 경기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였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이제 강영수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한때 15%까지 이제 갔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1%가 안 됐죠. 0. 몇 프로 아니에요? 0. 몇 프로였죠. 0. 몇 프로였잖아요.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. 그냥 여론조사 할 때는 그냥 대충 다 하는 것, 여론조사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소수 후보가 더 높아 보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강효석 후보 지지자들이 더 열심히 투표한다는 얘기죠. 여론조사 응한다는 거지. 근데 뚜껑 여니까 이렇게 된 거야. 이준석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몇 안 되는 진짜 준딸들이 진짜 목에 터져라. 이준석을 외친 게 7%라는 거지. 막상 투표 그 총선 때 어떻게 될까? 그때 되면 0.7%가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0.7%. 사실 지금 뭐 이준석이가 갈비신당에 대해 가지고 같이 갈비 먹을 사람을 모집해도 그 정도 모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한 5천 명 정도를 모았다고 되게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. 야, 준석아, 우리 지금 실시간 많이 넘는다. 우리 5천 명 모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야, 준석아. 자, 이거 보고 있으면 좀 안쓰러워요. 안쓰러워. 그게 그 50만을 모아도 실제 신당 만드는 5천 명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. 그렇죠. 온라인상에서 50만 명을 모은다라고 해도 그게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당원 또 가입하고 이런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 5천 명 모았다라고 지금 들떠 있는 준석이를 보니까 참 짠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당에 그 조성은이라고 있는데 조성은이 좀 약간 이상한 애가 있어요. 지금 나중에 이제 고발 사주 관련해서 좀 약간 헛짓하다가 지금 나간 애가 있는데 걔가
그 5천 명 못 모아가지고 나중에 월남전 참전용사를 갖다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명부를 갖다 가지고 다 창당을 하려 그랬어요. 이상하게 저는 브랜드 뉴 파티 할 때. 네, 브랜드 파티에 그 조성은이 얘기 들으면 이상하게 저는 박지원이가 항상 이렇게 떠오르고 우리 박지원의 어떤 그 개인 정보가 좀 개인 정보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. 박지원 사면 시켜줘야 되고요. 그리고 어쨌든 그 월남전 그 참전 용사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도 그냥 그걸 갖다 쓴 겁니다. 돌아가신 분의 명단까지도 들어가 그러니까 있죠. 아니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조선일보가 이번에 기사를 낸 걸 보면은 좀 묘합니다. 조선일보가 뭐라고 지금 나도 빡쳤는데. 네,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7%입니다.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7%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총선을 흔들 거라고 보세요?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, 사실. 총선을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국민의힘이 28% 지지율이고 민주당이 25%인데 이준석의 신당이 7%라고 한다면 이 뭔 놈의 총선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? 갈비집 정도밖에 흔들 수 없지. 근데 조선일보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? 이준석, 이낙연 두 신당의 단순 지지율 합산, 자기도 지금 단순 지지율 합산으로 써놨어요. 단순 지지율 합산은 11%인데 이게 총선판을 흔들기에 충분한 수치로 해석이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. 글쎄요, 저는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뭔가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두 가지를 묶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괜찮습니다, 교수님. 안 쏟았습니다. 다 먹었기 때문에. 네네. 나아가서 지금 총선판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앉아 있고 심지어 그 양상원 주필은 이번에 그 한동훈의 약진이 여당의 성공 이유가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의도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한국 그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재명을 앞지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고 여성 지지율도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압도적이죠. 젊은층도 이제 뭐 소구되고 그러는데 근데 양상원 칼럼 이거예요. 제목이 한동훈 약진이 여당 성공 안 되는 이유예요. 근데 그냥 원래 제목은 이거죠. 한동훈 제발 망해야 돼. 이런 얘기예요. 그냥 이거죠. 질투죠, 질투. 근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. 이유가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아바타다. 이거에 그냥 그냥 이 얘기를 겁나 길게 쓴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서 계속 뭐 찌우찌고 하는데 진짜 양상훈 같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진짜. 아니 양상훈 지금 주필도 그렇고 이상하리만큼 이제 좀 조중동에서 계속해서 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느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.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양상훈 칼럼도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? 한동훈의 약진. 그래 뭐 그 의미 좀 있겠지 뭐. 애써 약간 좀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어떤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있다. 세계 민주 국가에서 유례가 없을 것이다. 이 표현은 뭐겠습니까? 전 세계 유례가 없다라는 표현이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 민주 국가 가운데서 윤석열만큼이나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이 없다 이 뜻인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야, 진짜 유례 없는 칼럼이고요. 제가 원래 양씨를 안 좋아합니다. 그 맨날 그 화만 내는 그 민주당 의원 이름이 양경숙이거든요. 양희원형도 있고. 양희원님도 있고 양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양창훈도 역시 양귀비의 후손답게 여전히 이런 헛된 칼럼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당장 그 개딸들한테 인기를 얻어봤자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. 그리고 지금 양상훈 주필 하는 얘기가 나는 개딸이 날 좋아. 나 화를 낼 거야. 개딸한테 사랑받으면 그건 똑같은 놈이지. 그게 뭐야. 그러니까요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개준석이가 왜 도대체 개딸한테 사랑을 받습니까? 개딸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개딸한테 사랑을 받죠. 그러니까 갈비집 가가지고 무슨 떡갈비 시켜 먹었는지 모르지만 양상훈의 꿈이 뭔지 모르지만 좀 제발 정신 차리고. 지금 양상훈 주필 칼럼에도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신년 회견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고 싶은 사과를 받고 듣고 싶은 대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. 상훈아 꼭 총선 끝나면 사과해라.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사과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? 이래서 개사과가 있는 건가? 죄송합니다. 어쨌든 정말 나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돼.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도대체 사과를 받을 수 있습니까? 가끔 진짜 격세지가 이거 뭐라고 할까? 뭐라고 할까? 지금 조선일보가
평행 세계가 따로 있는가? 조선일보가 좌파인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가? 내가 그 세계를 살고 있나? 이 생각이 네. 들어요. 지금 이런 칼럼은 솔직히 그냥 제 심정으로는 조선일보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이네? 네. 라고 하니까 좀 우리 혼쭐 좀 내줘야 되나? 이번에 민경호 대표에 대해서 대한연대가 보여줬던 그런 악행들 그런 거와 좀 비슷한 새싸움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저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 저기 윤 대통령보다 훨씬 못한 보수 대통령도 마음껏 진짜 응원해줬던 우리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유독 진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이유가 없어요. 뭐든지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.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20대 30대 젊은층 남성들 같은 경우는 20대 한 40%, 70% 가까이가 30대에는 70%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20대 같은 경우는 40%, 30대 같은 경우는 50%가 넘게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이재명보다라고 생각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한동훈 위원장 말고 다른 보수 쪽 인사가 해낸 적이 있습니까? 없죠. 그러면은 조선일보의 주필로서 칼럼을 쓴다고 한다면 이런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왜 도대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20대 30대가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왜 도대체 20대 30대 보수층에 결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총선까지 이끌어 갈지에 대해 가지고 응원도 아니고 그냥 그 얘기만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사과를 해야 돼. 저는 도저히 이게 좀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. 주로 총선은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의 싸움이지. 자꾸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민주당의 지금 만행 아픈 거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부산대랑 서울대 그리고 소방청까지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대의 브리핑이 정말 양아치 짓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심도 깊게 다뤄봤습니다.